네. 어제 2차 토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다들 토론해 보시고, 쭉쭉 들어오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찾아계신 분도 많으시고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모두 모두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신청곡들 많이 주고 계신데요. 제가 일단은 걸어드리고요. 어제 신청곡도 좀 있고 해서 이게 다 틀어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좀 말이 많잖아요. 네, 일단은 올려주신 노래들 순서대로 좀 들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다음 곡은 크레용팝의 댄싱 퀸 있고요. 어제 신청곡 Don't Push Me도 있는데요. 신청하셨던 분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이 노래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대는 철이 없네, 다리꼬지마, Say You Say Me, Missing You까지 걸려 있습니다. 네. 이유님이 눈부심이 신청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네. 어, 사실요, 우리가 이제 뭐 지하경제 활성화니 뭐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좀 뭐랄까, 이건 실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좀 회자가 많이 되기도 했고, 놀림 삼아 우스갯소리도 역시 피해가진 않는구나. 입만 뜯다 하면 또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좀 가십성으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어제 이정희 후보가 굉장히 집요하게 이 문제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 보셨죠? 여러 번 질문, 그래서 세금 냈냐고요? 냈냐고요? 물어보는데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으셨던 박근혜 후보의 세금 이야기. 이거 참 그런 게요. 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박근혜 후보께서 그거 지난 토론 때 했다. 그거 지난 토론 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피해 가시더라고요. 근데 명백히 지난 토론 때는 6억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내셨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세금 냈으면 냈다고.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합니까? 안 내셨습니까? 어쨌든 끝까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굉장히 뭐, 왜 계속 주제에 안 맞는 얘기를 하냐. 아니, 그게 주제에 맞는 얘기죠. 대선 후보가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는 정말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세금을 왜 안 냈냐. 세금을 내셨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불쾌하다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전까지는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든 좀 약간 포커페이스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어, 그 부분이 이제 또 전두환 이 장군한테, 전 장군한테 6억 받으신 부분, 이런 부분 이야기가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딱 나오니까 굉장히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저번에 했잖아요. 왜 또 하냐고. 왜 계속 이런 질문을 하냐고. 불편한 심기를 계속해서 이건 아주 그냥 감추지 않고 드러내셨는데요. 이게 뭐, 네. 전 장군 아니고 이제 전 이병이라고. 하긴, 뭐, 그렇죠. 이게 그만큼, 근데 사율도 받으시는데. 네. 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요. 아무튼, 이제 어쨌든 박근혜 후보가 본인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후보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 검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자기가 세금도 내지 않는데, 대통령 후보가 세금도 내지 않는데, 어떤 국민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정희 후보가 지적하셨던 그대로 돈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이 세금을 거의 뭐 유리지갑이라고, 그대로 그냥 빠져나가는, 돈 있는 사람들이 있는 대로 탈세하고, 이런 경우가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가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했던 건데 박근혜 후보께서는 막 히스테릭한 반응만 왜 이런 거 계속 물어보냐고 짜증난다고 막 그러시고 결국에는 길게 얘기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세금을 안 냈다는 세금을 냈다는 얘기를 끝까지 안 하셨습니다. 안 내신 거죠. 냈으면 냈습니다. 하고 끝내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냈다는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요. 네.
끝나고 나니까 다들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세금을 냈냐고 다들 이렇게 물어보시던데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일단은 이 받은 것부터도 박근혜 후보께서 지금 갖고 계시는 보유하고 계시는 이 지금 재산들조차도 합법적으로 이 좀 축적한 재산이 아니잖아요. 대다수가. 지금 민중예술의 기사에도 나와 있고 많이들 어제 실검에서도 잠깐 뜨기도 했었던 건데요. 이 성북동 자택 박근혜 후보가 지금 21억 재산을 신고를 하셨는데 21억 그 재산 중에서 대다수 한 17억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성북동 자택이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본인이 돈 벌어서 사신 게 아니죠. 81년도에 신기수 회장, 경남기업 신기수 회장이 무상으로 지어줬던 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요걸 이제 기반으로 계속해서 재산을 어떻게 보면 좀 불려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재용 후보가 지적했던 부분은 이거 그냥 돈 받았던 거, 이 자택을 받았던 것, 이걸 받고도 이 집에 대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았던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누가 준 것도 웃긴 거지만요. 이런 집을 어마어마한 재산을 무상으로 준 것도 웃기지만요. 이걸 받았다면 명백히 이건 뭐 정치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되죠. 근데 여태까지 세금을 안 냈다면 그것은 분명히 탈세를 하신 거고요. 범법이죠, 범법. 그죠? 이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예인 그 개그맨 MC 강호동 씨도 한 차례 뭐 탈세 의혹 돌면서 거의 뭐 스타 생활을 MC 자리를 아예 뭐 은퇴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눈물의 기자회견까지 하고 최근에는 복귀하셨지만 그렇게까지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일입니다. 탈세하고 이런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걸 왜 물어보냐고 나한테 왜 물어보냐고 이렇게 짜증을 내시는 건 이걸 그만큼 중요한 문제 별거 아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면서 어디다 대고 이런 지적질이야? 뭐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네. 얼마나 이런 사실상 국민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부분을 정말 뭐 이깟 것 가지고 이런 걸 나한테 어디다 대고 공주한테 이거 돈을 내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 박근혜 후보에게 집을 주셨던 신길수 회장은요. 그 지난 2007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막 전 장군 대단합니다. 네, 6억도 주고 아무튼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가 살 집을 지어달라고 내게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품이 많으니까 그걸 다 보관할 수 있게 지어달라고 해서 일부러 지하실을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근혜 후보의 그 성북도 자택이요. 300평에 갑자기 목이 300평에 어우 성북동에서 300평 어우 진짜 막 화딱지다 300평에 이르는 대저택인데 세금을 안 냈어. 나 진짜 막 뒷골 땡기는데요. 네, 300평에 이르는 지하실이 아주 큰 300평에 이르는 대저택이라고 하고요. 현재 성북동에서도 가장 비싼 건 아니고 지금 굉장히 비싼 집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박 후보가 이후에 이 자택을 3년 동안 살다가 이 자택을 팔고 장충동으로 그리고 또 장충동 자택을 팔고 현재 있는 삼성동 자택으로 이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뭐 기본 지금 갖고 계시는 박근혜 후보에 드러나 있는 우리가 지하 경제 말고요. 지상에 드러나 있는 요 재산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성북동 자택. 지금은 삼성동 자택이죠. 삼성동 자택이 기본적으로 그것도 전 장군께서 지어주라고 해서 이건 뭐 어떻게
본인이 너무너무 좋아서 해준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각 학기에서 지어주라고 이제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300평짜리 집을 만들어줬더라. 아, 대단한 오빠네요. 진짜 군인 오빠 멋지네. 응? 6억을 턱턱 내주질 않나. 음마아파트 30채짜리. 거기다가 집도 하나 주라고 막 큰 집 하나 주라고. 대단합니다. 네, 아주 그냥 소녀가장께서 참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소녀가장이라고 막 그러신다고 하는데 소녀가장께서 참 아주 돈을 제대로 받으시네요. 받을 줄 알아. 받을 줄 알아. 그죠? 이러면서 무슨 대체 서민들 얘기를 하며 중산층 얘기를 왜 합니까? 어? 그냥 본인 손으로 뭐 하나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 돈 하나 벌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 그냥 20대 때부터 받은 돈이며 재산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참 그거에다가 제대로 뭐 세금이나 낸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는 재산들 세금 하나 없이 그냥 떵떵거리며 계속해서 살았던 거잖아요. 편하게. 그러면서 무슨 비정규직 얘기를 하고 뭐 사내 하도급은 뭐 필요성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없앨 수 없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뭐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굉장히 분노하게 노동자들을 분노하게 만드셨던 것 같은데요 어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박근혜 후보로서는 와닿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뭐야? 그런 무슨 찌끄레기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이해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시면 안 돼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금스푼인데 금스푼도 뭐야? 다이아몬드 스푼? 뭐. 그럼 좀 있으면 용돈으로 막 어디 뭐 누가 동생 이야기에 따르면 뭐 사탕값? 뭐 그냥 과자값 정도라는 거죠. 6억 뭐 이 정도가. 그 정도 그냥 톡톡 받는 분들인데 우리의 생각을 절대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등록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겠다 죽겠다 얘기하는 거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거 몇백만 몇천만 원 정도 아니 몇십억씩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이해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은 얘기고요. 그분들이 차라리 그렇게 태어났더라면 밑바닥부터 한번 일을 해봐서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아니면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어보려고 노력이라도 하면 또 몰라요. 그런 것도 아니면서 키케야 돌아다니시면서 시장에서 상인들하고 손 한번 잡아주고 이런 정도이신 분이 음, 그런 노동자들의 이야기 철탑 위에서 지금 이 칼바람을 맞고 계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분에게, 그런 분들에게 우리 서민들의 이야기,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으로 바꿔주세요. 암만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얘기할 거 없고요. 그냥 어, 대통령이 안 되시면 되죠. 그죠? 그건 이제 투표로서 그런 걸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안 뽑아주면 되는 겁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그잖아요. 예.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성화시킬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이명박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이 정말 대량으로 그냥 아주 원래 정규직 있던 사람들 더 비정규직으로 다 돌려지고 일종의 그거죠. 노동 유연화 뭐 이런 이야기. 참 노동 유연성이 말입니까 그게? 누구나 쉽고 고용주가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게 노동 유연성이잖아요. 박근혜 후보라고 그게 다르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뭐 줄푸세가 경제민주화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결국은 재벌 곳간을 채워주는 것에 아마도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비정규직, 뭐 정규직화 이런 거 기대할 거 없다. 최저임금을 올려줄 것이라고 기대할 것도 없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죠? 아무튼 세금조차도 아주 기본적인 우리 국민들이라면 월급쟁이 국민들이 누구나 다 내고 있는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정도의 정말 그런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세금도 잘도 또 뽑아가잖아요. 그런 분들이 박근혜 후보 이렇게 날 때부터 그냥 턱턱 몇 억씩 300평짜리 집 안겨주고 이랬는데도 그에 대한 세금조차도 안 내고 있는데 그걸 방관하는 정부는 다시 세워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아, 근데 너무 웃겨요. 이런 얘기하면 왜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이정희 후보 이렇게 세 후보 놓고 보니까 재산이 박근혜 후보가 가장 많은데 세금은 이정희 후보가 제일 많이 냈잖아요. 이게 뭐지? 뭐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참 희한한데. 네. 아무튼 음악 하나 더 듣고 올게요. 저 말 좀 많네요. 그죠? 흥분해가 열받아가지고 300평 이거에 빡 올라가지고 그러네요. 크레용팝 댄싱 퀸 갑니다.